자,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젊은이들 금쪽 같은 청춘을 기꺼이 국가에 맡깁니다. 이 국방의 의무에 어떠한 대가도 보상도 바라지 않는 이 병사들. 근데 이 병사들을요, 노예 부리듯이 이 부린 군 지휘관 부부가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시끄러웠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증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여기에 이 박찬주 대장의 관사에서의 일과는요, 대장이 눈을 뜨는 순간 일과가 시작되는 거고요, 눈을 감아야지 일과가 끝나는 겁니다. 공간 내에 호출배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호출배? 공간 군무병사 한 명은 상시 전자팔찌를 차고 있어야 되고요. 전자팔찌를 차고 있으면 부부가 이 호출배를 누르면 전자팔찌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은 달려가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번 이야기부터는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송찬욱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이야기 계속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병사들에게, 당번병이라고 하죠. 네. 병사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서 부렸다, 노예처럼 부렸다.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한 겁니까? 전자팔찌가 왜 필요한 거죠? 네, 이제 군 인권센터에서 폭로를 한 내용인데요. 전자팔찌라는 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원래 성범죄자들이 차는 게 전자팔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건 전자발찌인데 약간 개념이 다른 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 이제 저녁에 주점 같은 데 가면 이제 배를 누르면 종업원들 이제 팔에서 이렇게 울려서 호출을 하는 호출기를 말하는군요. 그런 거를 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 호출기를 달면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일을 시키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노예 같은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뭐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뭐 밤 10시까지 퇴근을 하는가 하면 또 휴식 시간 없이 본체에서 대기하고 별채 화장실만 또 사용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이게 뭐 일단 군의 그 일반 사병인 건데 뭐 물도기를 시킨다든지 안방 블라인드 치기, 뭐 거실에 있는 쓰레기 줍기, 뭐 소파나 바닥에 떨어진 발톱 줍기 등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냥 그러니까 사령관의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그 사람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보면요, 이 공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병들입니다. 병사들인데 이 병사들 대장님이 날린 골프공을 줍는 게 또 주 업무였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그분이 골프를 자주 치러 가니까는 인사청문회 때 질책을 받았는데 그 질책을 받으니까 본인은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골프를 못 치니까 공간 마당에다가 사령관이 개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령관이 골프를 치면은 공관병하고 조리병은요 마당에서 골프공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사령관의 공관, 그러면 공관은 뭐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그건 공관이니까 진짜 공적으로 쓰는 공간인데 거기에 이렇게 골프 시설을 마련해놓고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거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데 공적으로 잠을 자고 출퇴근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무지랑은 좀 가까운 곳에 그리고 이제 장군, 육군 대장 정도 되면 경호에 문제가 있으니까 경호가 용이한 곳에 공간을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미니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휴식 시간에 골프를 즐겼다는 거죠. 그거 자체도 부적절한데 글쎄요. 저는 하나도 궁금한 게 이거 무슨 돈으로 공사했을까요? 아니,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 공구물을 썼어도 안 되는 문제가 거 심각하고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서 골프장에서 뭐 흙 파고 이럴 때도 뭔가 시설에 단돈 얼마라도 돈이 들 건데 그거 공사비 누가 했냐면 그거 하나라. 그렇죠. 인부들을 고용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당연히 장병, 부관, 공관병들이 했겠죠. 과연 그걸 시켜도 되느냐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빠 국방부에 나름 매뉴얼이 있다고 해요. 그 공관병들한테 시켜야 될 일, 시켜서는 안 될 일에 쫙 라인업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글쎄 이게 시켜도 되는 일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퇴근과 수발과 간단한 식사 준비, 간단한 비서 업무, 그다음에 연락 이런 것들만 공관병한테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밖에 어떤 굉장히 잡스러운 어떤 그런 일들은 못 시키는 걸 알고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 의문입니다.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과연 공관병이 좀 얼마나 될까 하고 국방부에 오전부터 물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아마 그 2성급 이상. 다만 이제 준장 같은 건 여단장 이렇게 이게 지휘관일 때만 공관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성급은 2명, 1명, 공관병 1명. 그리고 3성급은
조리병까지 해가지고 2명. 네. 그리고 4성급은 2명에서 4명까지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이렇게 지휘관이 한 7, 80명 뛰거든요. 그러면 공관병, 조리병 이렇게 해가지고 즉 공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한 150명 안팎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하는 것 자체가 이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24시간 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관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 같은 것까지 자기 자신이 할 수는 없고 또 대부분이 육군인 경우에는 오지에 직접 현장에 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부인하고도 가족하고도 같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조하기 위한 게 바로 이 공관병들이거든요. 원래의 취지가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박찬주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부부가 같이 있으면 공관병 필요 없는 거예요. 아하. 그잖아요. 이미 같이 부인이 여러 가지 일하니까 네. 물론 연락을 하는 데는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북한 같은 데만 하더라도 네. 이미 1969년에 없어졌다고 하니까. 공관병이요? 예. 아. 물론 네. 필요한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필요한 부분에만 쓰도록 네. 이 혼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래요. 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완전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그 가족들과 없는 사령관들이 필요한 게 공관병이다. 그게 원래 취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족들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이 박찬주 사령관은요. 심지어요. 군에 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극진히 챙겨야 하는데도 또 공관병들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아들이 오면은 항상 뭐 바베큐 파티를 세팅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에 입소하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밤마다 전화해서 소속 소대장 핸드폰을 전화해가지고 아들 바꿔라 라고 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그럼 이거는 특혜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 아들은 금쪽까지 아끼는데 다른 집 아들인 공관병들은 노예처럼 부렸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 박찬주 대장 말고 그 아내 되는 분도 역시 이 공관병들을 함부로 대했다고요? 예, 물론 이 박찬주 대장이 그렇게 행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네. 더더욱이 부인이 네. 일반 사병 이제 공관병을 이렇게 자기의 종을 부리듯이 이렇게 했다는 게 더 문제인데요. 네. 뭐 정말 충격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관병이 그 조리를 하고 있으면 그 칼을 이제 이용해서 조리를 하고 있으면 그 칼을 뺏어서 네. 뭐 이렇게 똑바로 못하냐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면서 이제 도마에 칼을 내리꽂기도 하고 아하. 이제 그 근무병사 이제 부모를 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너희 엄마 이렇게 가르쳤냐 이런 욕까지 했다고 하고 뭐 네. 썩은 과일을 집어 던지는가 하면 네. 뭐 비 오는 날에 감을 따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병사가 그 불교 신자인데 이제 그 부인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억지로 이제 교회를 뭐 이렇게 데리고 갔다고 해서 이제 뭐 종교까지 강요당한 정도군요. 그런까지 침해했다 해서 이제 인권 침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많은 것 중에 전 이건 이해가 안 된다. 비 오는 날 감 따기. 뭐 시킬 게 없어서 비 오는 날 왜 감을 따게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데 글쎄요. 뭐 공관에 감나무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감을 따라 비 오는 날 시켰던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 냉장고가 몇 대게요, 저 집에? 냉장고 10대라는 거예요, 10대. 10대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장군이니까 과일 선물도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너무 많으면 썩으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장군 보고 야 과일 가져와. 그러면 이제 싹 깎아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럼 다 안 먹는다는 거예요. 네. 남은 거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남은 거 먹는다는 거예요. 공관병들이. 네. 그거 못 먹게 한답니다. 혼나요. 남은 거 먹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면 또 혼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줬대요. 이제 네. 이거 남으니까. 주면 또 혼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챙겨놔야 되지 않습니까? 채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냉장고에 10대 채워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많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도 오래 보관하니까. 네. 여기 아마 그 사령관, 그 공관 지금 네. 관사 여기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네네.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것은 이 박찬주 대장의 여기는 아닙니다. 다른 대장의 이제 저긴데 제일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입구에 들어가서부터 관사까지 가기까지의 시간이 네. 자동차로 거의 10분 가까이를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이 사령관이 쓰는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전체적인 사회의 흐름도 그렇고 어떤 이런 관사 부분들이 많이 이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네. 군도 이런 부분에서 좀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너무 그렇게 큰 거대한 공간에서 이렇게 공관병들을 다 두고 생활을 하다 보면 일종의 이제 귀족
귀족 군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야전에서의 전투 군인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소영석 편집장님,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까? 육사 37기. 네. 육사 37기 하면은 이제 박지만 씨 있지 않습니까? 네. 박지만 씨랑 육사 동기생이고, 김관진 전 실장 인맥, 이른바 독일 유학, 육사에 유학을 한 독사파의. 그 유명한 독사파. 그렇습니다. 독사파의 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독일 사관학교에 같이 연수를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해서 독사파 이렇게 줄여서 언급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간 것은 아니고요. 김관진 전 실장이 1969년에 이제 독일 육군사관학교로 유학을 갔거든요. 네. 그 이후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명씩, 해마다 한 명씩 독일 육사로 이제 유학을 가는 겁니다. 네. 그 전체를 이제 통틀어서 이른바 김관진 전 실장이 잘 나가던 시절에 네. 독사파다 뭐 이렇게 불렸었는데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김관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 네. 합동참모본부의 이제 상부 구조 개편 추진 단장이라는 네. 또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적이 있고 2015년에 이제 사성장군으로 진급하면서 대장이 되죠.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기갑병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장군이 되면서 네. 뭐 뒷배경이 든든한 것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좀 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갑질 장군으로 행세를 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군 사조직으로 이 독사파가 언급되기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군 사조직이 있었죠. 바로 알자회입니다. 자, 알자회. 이 과거에 최중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등장을 했었는지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자회가 살아났다. 우병우 수석과 안봉근 비서관이 뒤를 봐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심지어 내년 인사에는 누가 총장으로 간다느니 육군참모총장 누가 가고 누가 수방사령관으로 가고 누가 특전사령관으로 가고 누가 기무사령관으로 간다고 작당 모의까지 했다는 제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뭐 몇몇 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하나도 군대 내 사조직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서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박찬주 대장이 독사파인 것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자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알자회 어떤 군 사조직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과거에 가장 유명했던 건 이제 하나회인데 그렇죠. 알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1974년에 육사를 들어간 사람들이 3학년일 때 그러니까 1976년이죠. 그게 육사 34기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10명이 가장 좀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 10명이 해가지고 서로 알고 지내자 우리. 그래서 알자회라고 해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기수마다 10명씩 해가지고 쭉 10기까지 내려왔으니까 120명이 쭉 내려온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 칸 한 칸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서로 경조사도 챙기고 알고 지내자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승진도 같이 도와주고 그렇죠.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요직들을 점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바로 나온 것처럼 우병우 즉 청와대에서 가장 핵심 실세하고 서로 연결해서 요직을 서로 나눠 갖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이 박찬주 대장의 이 갑질 장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독사파 얘기, 알자회 얘기까지 심지어 하나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제 이 송영무 국방장관이요. 박찬주 사령관의 전역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군 개혁 임무를 받은 송영무 장관의 고심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내용으로 이 전역 지원서를 낸 겁니까? 편집장님? 그냥 일단 뭐 지난 오랫동안 40년 몸담았던 군에 누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자책감을 견딜 수 없어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근데 만약에 저렇게 갑질로 논란을 빚었는데 전역 지원서를 넣어서 그냥 전역이 되면 아무 처벌 없이 그냥 조용히 전역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 받게 되는 예우 같은 거, 연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역 지원서를 받으면 안 된다, 사표 수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 오히려 형사 처벌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송영무 장관으로서는 이것을 그냥 수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어떤 조사를 통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될지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변호사님 계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저런 정도의 행위도 법적인 처벌의 어떤 기준이 됩니까? 특히 또 민간인이 아니고 군인 신분인데요. 아직은 전역 지원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요? 네. 애매해요. 과일 던진 거 폭행, 뭐. 그쵸. 손톱 주는 손톱 주신 거를 뭐, 죄를 물을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죠? 칼 이렇게 딱 꽂았다면서요. 네. 그거 특수 협박, 위험한 물건, 칼, 흉기니까.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이제 직권남용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군 내부에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군관부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시켜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 제가 얼핏 봤더니 예시에 뭐가 있냐면 어류 수집, 수목 채취 이런 것도 있어요. 어류 수집이라는 건 뭡니까? 낚시나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요. 네. 오죽 그런 것들 많이 시키면 국방부에서 국방부를 데려다가 가서 뭐 칡해오고 뭐 더덕해오고 이런 거 시키지 마. 낚시 시키지 마. 조개 캐놓고 시키지 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까지 나와 있는 건데 여기 이제 해서는 안 될 그 사적인 이름을 쓰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찬주 장군 부부가 그렇게 새겼다고 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해도 되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권한을 남용을. 네. 그러면 이제 직권남용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형사처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그거보다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소소하게 이제 인권 침해고 이런 것들인데 이번 기회에 공관병들의 매뉴얼을 명확하게 하고 대부분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가장 최고의 직책까지 올라가는 분들 아닙니까? 네. 좀 그분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적어도 공관병을 하나의 병사의 업무로 봐야지. 네. 자기의 집안의 하인, 마치 허드렛 일 해주는 사람 그런 걸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네.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시킵니까? 네. 거기도 8시간만 일을 시켜야죠. 네. 예전에는 대부분이 일반 병사로 일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공관병이 이거 꽃보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다들 막 써가지고 간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상태라면 오히려 안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관병 제도를 지금 없앤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송영무 장관이 그렇게 밝혔죠. 일단 병사들은 없애고 전역한 민간인 중에서 다시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것도 안 된다. 그냥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또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람 드는 자리는 몰라도 나는 자리는 금방 티가 난다고요. 있다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